우선 저는 수영구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경성대학교 이석환 교수입니다. 심포지엄을 진행해 도와주셨던 수영구청에 여러분들이 계신데 우선 강성태 구청장님, 김문희 국장님, 정유신 과장님, 박정훈 팀장님, 김민승, 이두경 주무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 감염병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도시재생의 바람직한 주민 참여 방안이 뭘까 이거를 좀 논의하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우리가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어하고 방지하는 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에 더해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빠르게 극복하고 또 일상으로 회복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또 연결의 시대인데 이런 연결의 시대도 이 회복 탄력성 정도가 우리 사회의 어떤 성숙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심포지엄에서 김태형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거와 또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경험하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다들 도시재생지원센터 일에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영구청장 강성태입니다. 수영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주관으로 도도수영 온라인 도시재생 심포지엄이 개최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 준비를 위해 고생하셨을 수영구 현장지원센터 이석환 센터장님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분들과 주제 발표를 해주실 국토연구원 김태형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힘들어진 도시재생 현장에서 어떻게 주민 참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양한 경험을 나누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언택트 시대의 도시재생 방향, 주민 접근성 개선 문제와 같은 우리가 맞닥뜨린 현안에 좋은 답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과 행사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극복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행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시재생의 주민 참여 방향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의 김태형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이 발표를 맡게 된 이유가 올해 제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와 관계연이 높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시생태 지역의 전염병과 취약성에 관한 평가 연구를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고 보고서는 내년 초에 나올 테니까 아직 결론까지 나가지는 못한 단계인데 어쨌든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냥 가감없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저도 이 센터 분들이나 주민들 통해서 아이디어를 오늘 같은 날 또 좀 먹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발표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주민 참여가 참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누구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 제가 구성을 한번 4가지로 한번 해봤어요. 일단 주민 참여라는 거를 다시 원점에서 한번 되돌아보기 위해서 예전 살도 시절에 많이 썼던 자료부터 다시 한번 좀 훑어보기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감염병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고하고 있는
지역의 취약성은 어느 정도고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등등이 좀 봤고, 그다음에 실제 제가 현장도 좀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 주민한테 또는 뭐 여러분들이 계시는 현장지원센터한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거기에 대응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등을 다시 정리를 좀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제언을 좀 드릴까 하는데, 사실 제언 같은 경우는 들어보시면 어차피 다 하고 계시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결론을 나중에 이런 형태로 쓰지는 않을 거고, 이건 이제 결론의 세부 내용이 될 거고, 다른 거를 한번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직 못 담았다는 좀 양해 말씀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구조를 아마 나중에 끝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장 주민 참여 코로나19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긴 한데, 아직도, 최초이면서 아직도 이거를 뛰어넘는, 주민 참여 단계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계를 보면 1단계는 아예, 참여를 거의 뭐랍니까, 관제로 좀 시킵니다. 이제, 드라마 전원일기 같은 거 보면, 무슨, 양촌이 이장이 오늘 이장 협의회 갔다 올게요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제로 통반장 회의하고 이장 협의하고, 이걸 참여의 가장 낮은 단계로 보기 시작하고, 제일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단계, 8까지 단계인데, 이 사이에서 제가 여기 명시를 안 했지만, 제가 보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사업 현장에서의 주민 참여는, 일단 계획 수립 단계는 일단 4단계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진행하면서 5단계는 대부분 다 하고 계실 거고요. 실제 사업 시행 단계가 가면 아마 협동조합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6단계 정도까지 가고, 사업이 아마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데들은 7단계 정도까지도 가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가 각 단계별로 많이 분포가 있고, 우리 지역은 또 우리 지역의 사업에서 단계에서는 각각 어디쯤인가를 한번 이런 걸 통해 갖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재밌는 부분이 요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3, 4, 5단계의 토커니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토커니즘이 다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사실 상식적으로는 3, 4, 5 이걸 이제 실질 참여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그때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이 말한 토커니즘은 이거는 실질적인 참여가 아니다. 근데 참여를 했다고 내세우기 위해서 참여라고 붙이는 거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네이버 이런 데서 이 토커니즘 한글로 치셔도 돼요. 한번 의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 조금 재밌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주민 주도라고 말하는 단계를 걔네들은 실질적인 참여로 봤다. 뭐 이런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좀 재밌습니다. 일단 참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좀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주민 참여에 대한 고찰을 제가 했던 거를 그냥 키워드로 식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참여, 주도, 이건 아마 단계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주민 참여와 주민 주도가 우리가 이제 너무 이상향으로 흐르는 게 아닌가라는 저의 스스로의 반성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제 반성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각종 뭐 다른 사업도 그렇지만 각종 가이드라인이 특히 나가게 됩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면 대부분 그렇죠. 근데 협의체를 뭐 만들 것을 권장한다, 사업 추진 협의회를 만들 것을 권장한다, 그때 구성원은 누구여야 된다, 뭐 등등의 가이드라인상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학에서 보는 이상적인 인간형은 순수히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을 경제학적 이상적 인간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가이드라인을 썼을 때 지금 돌아보건대 생각을 하면 이타적 인간을 상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 참여에 대해서 너무 저희 스스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은 왜 참여를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뭐가 있어야 참여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보면 특히 활동가나 이런 분들을 보면 좀 공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기질이 그런 거죠. 그 뒤에는 뭐가 감춰져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금 이타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그런 식으로 참여가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자기 이익을 숨기고 계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형은 한 사람이 어떠한 유형으로 나눠진다기보다는 한 사람 내에 이런 유형이 섞여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추구형의 참여는 제가 이제 이리저리 하면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면형인데 기존에 소규모 커뮤니티를 많이 커뮤니티에 가입이 돼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단체도 참여해 볼까? 그럼 나도 가야지. 안 갈 수 있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런 참여 동기들을 봤을 때 우리 이제 실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 주민을 그 지역의 수백 수천이 되는 주민을 우리가 주민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거를 우리가 하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물론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고 계십니다만 사실상 사업을 진행하고 정책을 하다 보면 그러한 다양성을 잡아내기 여건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일시를 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데도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참여 또는 참여를 하지 않는 또는 못하는 주민은 어떤 부류인가? 왜 그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 역량 부분인데요. 주민 역량이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는 있어야 된다 봅니다. 실제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정보의 접근에 대한 이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의식이 있어야 되고, 일단 그 개인적 경험하고 시건이 좀 있어가지고 수행을 적절히 해낼 수 있어야 되고, 조직화까지 이루어지면 더 좋고요. 앞에서 이런 정도로 제가 한번 이번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영향과 변화를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주로 이제 국토교통부 쪽에서 관련해갖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각이 안정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복지부 가가지고, 보사연 쪽에서 좀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거 읽어보시면 대충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딴 걸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우리는 공간단에서 한번 봤었어요. 이거는 저희 연구원이, 작년에 저희 본부에서 냈던 자료인데, 밀도 토지 이용, 교통은 이렇게 달라지고, 기초생활 인프라는 이렇게 달라지니까 저렇게 해야 되고, 디지털 인프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이제 사업에서 일어난 것들을 간단히 보니까 기본적으로 형태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모임이 안 되니까, 진행이 힘들고, 그 다음에 교육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 그 다음에 대면적, 집합적 행사 다 안 되니까 공청회도 못하고 등등 있고, 그걸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아무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를 일단은 이제 한번 서론을 해보고요. 일단 지역 단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염병이 어쨌든 일어났는데, 여기서 우리의 지역의 취약성이 좀 드러납니다. 어떤 시기든지 드러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살고 있는 거겠죠. 이게 이제 저희 연구에서 일부분을 제가 발표를 좀 해왔는데요.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지역은 일단 어떤 식으로인지 취약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 그 취약성을 저희는 한 3단계로 봤습니다. 일단 역학 확산 적응인데 역학은 고령자, 기저질환자 이런 분들이 감염이 돼가지고 중증 환자나 그다음에 치사율까지 이르는 그런 역학을 말한다. 단순히 감염 자체는 그것을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우려가 되는 상황까지 가는 이제 그런 취약성이고, 이건 개인 단위죠. 그 다음에 확산 취약성입니다. 이거는 인프라하고 관련이 있는데, 사회적 인프라로 이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하면 이제 내가 모르게 감염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비위생적 환경으로 또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저희가 가장 중요시 바라보는 부분인데요. 적응 취약성입니다. 지역에는 이러한
일이 생겨났었을 때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며 이러한 감염병 시대가 끝났다 손 치더라도 다음 그 전의 단계로 회복하기는 시간이 걸린다. 이런 겁니다. 그 시간이 지역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염병과 지역의 위기라는 주제에서 불평등 심화가 좀 저희는 제일 큰 노력이 아닌가, 제일 큰 현상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계속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영국의 사례를 나온 불평등 심화 얘기가 좀 나름 주목받을 만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 정부 분야에서 각 부문에서 다 하는데 이것들이 다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통합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근데 그 자체의 개별 노력은 다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이것들이 혜택을 다양한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요소가 되더라. 우리의 노력 자체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가 잡히지 않으면 이게 결국은 이제 불균형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거는 기존 통계의 분야에서 소외가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필요한 통계가 있다면 그거를 못 잡아내서 불균형으로 결국은 연결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건데 이제 기존 사회 안정망 제도가 이런 것들을 이런 사태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금 현재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하고 이제 우리나라 연구자하고 같이 한 건데 이 지역에서는 이러한 취약성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좀 싫어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인지 비교가 돼서 그런데 아마 일본에서 이런 현상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연락을 좀 해보니까 그런 시각이 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응 노력을 하는 것은 좋으나 이 균형적이지 않은 균형적이지 않은 대응 노력이 불평등을 심화하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는 사업을 할 때 그랬는데 어떤 곳에 힘을 좀 더 주고 어떤 곳에는 힘을 좀 덜 주고 이걸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그것도 이러한 유사시 같은 상황에서는 좀 더 재편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그 지역의 취약 요인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데 이게 저희는 이제 역학 확산 적응 이걸 설명드렸으니까 지나가고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주거 취약자의 특성을 역학적 측면에서는 뭐 그런 인구 비중이 너무 높더라. 확산 측면에서는 뭐 인프라가 좀 부족하더라. 뭐 적응 측면에서는 이게 회복하기에 힘든 계층이 많더라. 뭐 이런 내용으로 저희는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에서는 어떻게 이제 취약한 부분을 보느냐라는 걸 저희가 좀 찾아봤어요. 미국, 영국, 캐나다 사례를 좀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이게 다 2000년도부터 2001년 초까지 다 이루어진 거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의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좀 낮게 보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대면 사업에 비해서. 근데 이러한 인식도 좀 바꿔야겠다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이 사업의 인식을 바꿔가지고 이것도 중요하다 해갖고 지자체 자녀에서 장비도 좀 구매해주고 이런 역할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특히 말씀드린 현장에서 자율성이 부여돼가지고 자율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획 단계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계획 단계에서는 지금 리스크에 대한 관리 계획이 어떤 계획에도 보통은 없습니다. 아직 이제 초반 단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느끼게 된 게 유사시 이런 것 같은 유사시 내가 계획한 사업이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B플랜이죠.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뭐 그런 쪽에 대한 고민이 어쨌거나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리고 이런 리스크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특히 한 사람의 천재적 머리로 나오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리듬맵 같은 걸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자. 이거를 리빙랩을 특정한 프로젝트만 할 게 아니라 좀 상시적으로 일어난 일을
리빙랩식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니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온라인 도구를 이제 사업에서 쓰는 도구라고 하는 걸 넘어 일단 거버넌스까지 가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뭐 지금 많이들 사실 하고 계시죠. 지금 오늘 우리도 이런 형태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교육도 여지껏의 이제 도시재생대학 등은 좀 일반적 정보 전달, 그다음에 참여 유도 뭐 등등이었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떠한 지역에서는 이거를 단계를 이제 더 넘어가지고 이제 심화 또 심화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예전에 우리 PC통신부터 우리나라는 커뮤니티 문화가 참 잘 돼 있잖아요. 왜 도시재생 현장에서도 이런 게 활성화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미션을 부여해야죠. 뭐 로컬 컨텐츠를 발굴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그걸 지금 경진대회 이런 거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커뮤니티화 되지는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그분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이 뭔가. 여기 고민 포인트이긴 한데, 여튼 그런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이게 스마트 워크, 이 맡아 하시는 내용이고,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고 시간이 지났는데 빨리 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려고 하는 결론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 중간지원기구, 즉 지원센터, 그다음에 현장지원센터가 온라인 기반으로 좀 플랫폼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플랫폼이 되면 지원센터에서 직접 움직이지 당연히 않더라도 거기에 속하는 분들이 자발적 커뮤니티를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어떤 식의 이제 편익을 이끌어내는데 그걸 우리 네트워크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요 구조를 짜주는 거. 이런 게 이번 저희 하는 연구의 결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 그 구조를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오늘 발표는 저희가 준비한 게 뭐 요까지인데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갖고 많은 말씀 못 드린 게 죄송하고 나중에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보고서 끝나면 제가 보고서를 파일로라도 제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필요시 제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 많은 얘기 해주신다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방금 김태용 박사님 말씀처럼 저희가 현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다. 아마 여기 계신 현장지원센터 지금 유튜브 시청해 주시고 계신 모든 현장에서 같은 힘듦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료가 나오면 올해 말에 나온다고 하니 그때 저희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기에 함께 만날 수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현장들은 어떻게 각자가 가진 역량들을 주민들과 함께 언택트로 만나서 사업들을 펼쳐냈는지 센터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운천동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비대면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운천동은 31,300제곱미터에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간 사업이 진행되는 우리 동네 살기 유형의 사업입니다. 저희 기초 현황을 보면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60대 이상의 주민들이 많아 보이시는데요. 저희가 추가 분석을 하면서 저희 사업에 많이 참여하셨던 분들을 보니 1인 가구보다는 2인 가구와 30대와 60대의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운천동은 주민 함께가 꾸는 은천 희망마을이라는 비전과 목표로 추진 전략을 세웠고요. 전체 사업 구성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너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벌써 살아온 지가 4개월이 모자란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하려면 주민을 만나야 하는데요.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주민을 어떻게 만날까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도시재생을 하기에는 대안이 필요했고 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온천동 도시재생센터를 알리고자 하였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에게 그럼 어떻게 만나면 좋을지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 사업비로 어떤 방송을 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치구와 협력해서 최소한의 장비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 환경을 좀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코디네이터들과 저희 센터를 좀 아늑한 곳으로 좀 꾸며보았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의 모든 코디분들이 영상이나 이런 작업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도시재생센터에서 연계를 해서 역량 강화 교육대로 저희 코디네이터들이 역량 강화를 하고 스터디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핸드폰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었습니다. 저희 센터 활용 교육법을 보면 그렇게 다른 곳과 별다르지 않게 밴드나 카카오톡,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현장센터에서는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계속 온라인을 하고 정기적으로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 유관기관,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아요. 리플릿, 소식지, 그리고 또 캠페인을 통해서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그 오프라인 활동을 할 때 기본 원칙을 좀 수립을 해서 5인 이하, 최대 10인까지 해서 안전하게 기본 원칙을 수립해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이 장에서는 저희가 포탈 SNS로 어떻게 홍보를 했고 블로그나 이런 밴드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약 8,000여 건의 홍보를 했고 그리고 리플렛이나 저희가 직접 발로 뛰는 홍보를 약 3,000여 건을 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활동한 사진들인데요. 가정 방문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정 방문을 했을 때는 저희 통장님들이나 지역에서 사람을 많이 아는 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주민협의체가 협의체를 구성할 시점에 이 코로나가 너무너무 창궐해서 회의도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준비 운영연도 이런 규정을 제정을 할 때 줌으로 회의를 통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회의한 걸 보면 현재까지 23회를 했는데 그중 39%가 대면 회의를 했고 11%가 비대면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과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는 주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13강을 진행했고 21년도에는 리마인드 대학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도시재생대학도 시민의 소수 주민들 중심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우선으로 했고요. 동시에 온라인 교육을 송출을 했습니다. 이 온라인 교육을 송출을 하면 편집을 해서 밴드에 올려놓고 그렇게 밴드에 올려놓은 영상을 실시간에 보지 못한 주민분들이 이후에 듣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과 대면을 같이 하다 보니 센터에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일이 한 3배 정도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순간은 모니터링을 하고, 순간은 또 영상 편집을 해야 되고, 순간은 계속 댓글을 달아야 되고. 그래서 이 방송을 할 때 거의 한 3명의 코디들이 다 집중해서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한 교육이 길어지면 집중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2시간 교육을 할 경우는 50분 교육을 하고 10분 휴식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또 어느 날은 밴드나 유튜브 자체적으로 버퍼링이 생기기도 했어요. 이럴 때는 집중도도 떨어지기도 하고 저희는 이걸 일병 방송사고라고 말하는데요. 주민분들이 또 이렇게 방송사고가 생기면 문의를 해주시면 또 파악해서 답변을 해드리고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 시기에 너무너무 바빴던 작년에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은천 랜선 육상사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그리고 저희 교육, 희망 플래너 이게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 은천 육상사는 저희 은천동이 634번지 일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육상사라는 걸 붙였고 코로나 시기 좀 어려운 좀 답답함을 좀 풀어드리고자 주민분들의 소소한 여가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서 총 31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양한 수업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탈모 상담이나 뭐 매월 댄스, 나도 검소는 저희 주민분들 강사님이 양성해 되기도 했고요. 줌바 댄스 같은 경우는 했고요. 만드는 작업 같은 경우는 미리 키트를 받아서 줌으로 소통을 하면서 5명이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들을 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이 강의도 위의 부분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소수의 인원으로 지역 알기, 영상 제작, 그리고 기록화 이런 것들을 대면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추후에 이렇게 양성된 주민분들이 설문조사단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민 공모 사업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했던 것들을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 주민총회처럼 영상 발표 후에 그 심사를 할 때 스피커폰을 켜놓고 질의응답으로 해서 심사를 진행을 했고, 올해 1차는 줌으로 또 소통을 하면서 심사를 진행했고, 저희 또 이번에 2차는 스피커로 대면 심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앞에서 현 활동들을 보면 모노를 좀 주민분들이 좀 많이 습득을 하셔서 이렇게 주민공모 사업을 할 때도 주민분들이 대면을 못 만나면 전화 통화나 줌으로 이렇게 활동을 또 연결이 되어서 그런 점은 참 저희 지역이 발전이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역 단체와 MOU를 여러 군데 맺었었는데 그중에 관악여성 인력개발센터와 함께한 내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관악역 인력개발원과 저희가 한 것은 스마트폰 교육이었어요. 저희가 1대1로 주민들을 흔히들이 방문도 하지만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관악여성 인력센터의 그런 풀로 1대1로 주민들을 핸드폰을 교육을 시키다 보니 주민분들의 핸드폰 사용 방법이 좀 더 늘으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장도 보시고 공모사업 할 때도 훨씬 편리해지셨고, 연세가 있으시지만 줌으로 회의를 하시게 되는 저희 주민들과 저희 센터 모두 성장한 계기가 되었고요. 또 올해는 작년에 했던 주민분들 중에서 연결을 해서 핸드폰 교육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주민협의체가 63명, 내년은 100명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또한 만나온 주민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슈 지도로 담아서 단위 사업에 적극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느끼는 것이 이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결다리가 되어준 저희 은천동 주민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른 지역 주민분들도 지금 한번 듣고 계실 텐데요. 도시재생센터에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많은 센터들이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재생지원센터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들이 아마도 다른 지역도 다 동일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센터와의 주민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시하고 계신데요.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센터 사업도 대부분이 주민 주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코로나19가 되면서 시대가 찾아오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장 크게 문제가 겪었던 것들이 뭐냐면은 다른 시 단위의 도시재생 지원센터들보다 저희 군 단위에 있는 센터들은 어떤 장소적인 여건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언택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온라인 체계들이 많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장소적인 문제, 온라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 센터에서부터 자체적으로 좀 변화를 주자라는 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저희는 화상 면접으로 이제 공모 사업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공모 사업이라든가 교육 사업이라든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유튜브나 SNS 그리고 주민아 듀오 같은 프로그램으로서
설명회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시 단위보다 공간적 범위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잘 갖춰져 있는 곳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해본 팩토리라는 곳을 이제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 시간 좀 밀렸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온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 실습 장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언택트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유튜브 개인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이제 센터에서 작년 9월 달부터 여기 지금 저희랑 지금 참여하시는 활동가분들이랑 같이 이제 이 장소를 섭외를 했고요. 섭외를 하고 또 여기에 모든 것들을 재료를 직접 구매를 하다가 우리 여기 활동가분들과 주민들이 같이 해서 이 오픈 공방, 그러니까 오픈 주방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픈 공방, 어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사용할 수 있는 오픈 공방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10명 이내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10명 이내의 교육 장소, 그리고 센터 홍보나 영상 제작을 위한 회의실 등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도시재생대학 해봄학교를 저희는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하는데요. 주민 대상으로 해서 먹공예라든가 영상 촬영 편집,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전문가 양성교육, 이런 것들을 해서 온 화상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육 결과물들은, 콘텐츠를 통해서, 그분들이 했었던 그 결과물을 전체적으로 다 공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가 아니고, 코로나19 덕분에 가깝고도 먼 미래를 우리가 조금 더 빨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차피 닥칠 것들은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또, 헤쳐나가면서 이런 주민들과 같이 화합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황호동 원도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중심 시가지역으로 2019년도부터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2019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제 그중 2020년 사업 중에서 저희가 상권 활성화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수요 조사를 실시해서 이제 1인 크리에이터 교육과 주민 SNS 교육이 높게 나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에 착수를 시작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이 점점 연기되고 2021년, 그러니까 올해 3월 교육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육이 진행되었어도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1인 크리에이터 교육과 주민 SNS 교육 1주차 이제 교육 시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혹여나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2주차 교육 중에서 11주차 교육까지는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12주차 교육 중에서는 이제 저희 경주에서 홈플러스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취소되었으나 저희가 1주차 때 이제 진행을 하였던 중교육을 통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블로그를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뷰도 각 교육생들별로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이런 퀴즈도 내면서 이제 질문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대면 수업으로 할 수 있었던 질문이나 중요한 사항 등을 이제 비대면으로 통해서도 이제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잘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영자 측에서도 많이 준비를 했었고요. 그 노고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잘 마쳤고요. 네, 이상으로 저희 황호동 원도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허성진 코디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 사업지구에 대한 설명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 사업지구는
이제 일반 도시재생 뉴딜 일반 근린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17년에 선정이 돼서 현장지원센터는 19년도에 개소를 해서 20년, 21년 이렇게 3년 차 운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생기발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생태적 도시공동체 재생하고 에너지 저감 마을 조성하고 발전하는 골목 상권을 만들고 그리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그 폐교위기에 놓인 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위한 발랄한 미래 세대를 기르는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따로 또 가치 전략이라고 해서 기존에 대규모 교육이 진행됐던 거를 쪼개서 소그룹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소그룹 나눔 프로그램 진행하고 저희 동네가 이제 애들이 전체 다 합쳐서 20명도 안 살거든요. 6학년 아래 청소년들이.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줌에 아직까지는 어려운 거예요, 줌이 아직. 그래서 그 전에 카카오톡은 그나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라이브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는 줌 회의를 진행했고, 단톡방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그룹 컨설팅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 제한 공모 사업은 이제 주민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주시는데 그 아이디어 워크숍을 저희는 전문 멘토링을 따로 붙여가지고 4명, 5명 정도 되는 소그룹들을 직접 찾아가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공유하는 자리를 한번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주민 제한 공모 사업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프로세스를 변경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초 계획은 이제 축제처럼 저희는 정원마을을 만드는 게 목적인 동네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축제처럼 이제 화분을 나눠드리는 걸로 고민을 했었는데 이걸 이제 하루에 집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5일 동안 사전 신청을 받고 방문 수령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이걸 이제 화분으로 이어달린다. 라는 표현으로 모든 집 앞에 각자가 저희 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화분을 가져가셔서 집 앞에 내놓는 걸로 우리는 공동체성을 드러내보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줌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7일 동안, 그러니까 이것도 하루에 집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좀 넉넉하게 두는 게 주민분들한테 훨씬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제 저희 주민분들 굉장히 바쁘세요. 노래교실도 가셔야 되고, 동네 쓰레기도 다 치우셔야 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시기 때문에 이 기간을 7일 정도로 이제 넉넉하게 잡아두고 교육 키트를 나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회차별로 저희가 조그맣게 집에서 직접 해볼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난각칼슘을, 그러니까 정원을 방충 방제를 할 수 있고 정원에 비료를 줄 수 있게 이런 난각칼슘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를 나눠드리고 이걸 나눠드릴 때 이렇게 책자를 같이 만들었어요. 온라인 저전골 마을정원 디자인학교라고 해서 책자와 이 키트를 같이 배포를 해가지고 주민분들이 수령을 한 번씩 해 가신 다음에 카카오톡 라이브를 통해서 댓글로 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줌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우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좀 어려우셨는데, 이제 카카오톡은 좀 더 익숙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분들은 이제 저희는, 그 마을관리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이 나중에 이제 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연결짓는 것이 핵심인데요. 저희 발기인 분들은 그나마 조금 연령대가 다양하세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모두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래도 소수 인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줌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기 쉬워서 발기인 회의 같은 경우는 줌 회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연령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100%로 줌 회의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줌 회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에 회의 자료를 공유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회의 자료를 공유하고 이걸 읽고 이제 좀 집중도 있고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단톡방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같이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질문 같은 거 이제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혹은 포도나무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가지치는 법은 어떤가요? 이렇게 주민분들이 서로 자기 집에 있는 화분을 찍어서 올려주시고 길 가다가 이제 저희가 공유
먹거리 숲정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유 정원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이 산책길에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저희 이런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 동영상 탭에 들어가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아카이빙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낯선 것들을 이제 받아주시는 주민분들이 계셔가지고 저희는 어렵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도도수영 뉴딜 사업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 근린형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2019년 부터 해서 올해 3년 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의 특색은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고 있고요. 전통시장과 신흥 상권이 망미골목이 함께 팔도시장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문화에서 자원이 아주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연령대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 동네의 자랑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민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이전에는 주민분들이 직접 축제도 기획하시고 함께 스스로들 참여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2단계, 3단계, 4단계 가면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주민분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가 공모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공모사업을 어떻게 했냐면 지금 오프라인으로 분명히 진행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해주신 주민공모사업을 해주신 모든 팀들이 각각 현재 온라인으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주민들은 누가 말하지 않는데 스스로 역량들을 가지고 아주 높은 역량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걸 바로 지금 온라인으로 좀 바뀌었고 지금 그 키트도 만들어서 지금 배부하고 있고 스트리밍을 제작해서 저희 음악회 또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 마을의 영상들도 온라인으로 좀 담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센터에서 한 것들은 다른 지역이랑 비슷할 것 같고요. 다른 전국에 있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자랑하고 싶습니다. 수영구 도도수영의 주민분들은 한 발 더 먼저 앞서서 온라인을 함께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19와 감염병 시대를 대비해서 한 발 앞서서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좀 더 궁금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센터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센터에서 저희 같은 센터 얘기보다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듣는 게 더 귀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면서 주민협의체 규약기, SNS, 팝톡, 밴드, 환수막, 영상 촬영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게 잘 버티시길 응원하고요. 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주민협의체 부대표 양병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주민협의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혜연 총장입니다. 어르신들 핸드폰 교육이 어려운 게 기종에 따라 사용 방법이 다 다르고 배운 것을 잘 잊어버리셔서 1대1로 여러 번 반복해서 가르쳐드렸어요. 아직도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은 휴대폰 교육을 받았던 것을 잘 활용하여 휴대폰으로 데이도 하고 장도 보고 주민들이 스마트해지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나 절차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을 진행하기보다 소수의 주민에게 보다 많은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 그들의 작은 목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는 다르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 활동가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하는 활동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그리고 훗날 내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성군 도시재생 지원센터 활동가 김기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비대면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우리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가
해본 주민 공모 사업을 통해서 건강한 간식 만들기를 해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간식을 선물로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 사업을 한번 진행했었는데요. 많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정말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좋은 일에는 함께 하자라는 의견도 정말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선한 영향력을 해본 공모 사업을 통해 널리 퍼뜨리고 있는 중이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 최근 저희 동네만의 핫한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센터 사업이나 지역의 관광지, 문화 공연, 뭐 행사,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 그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 제작을 해서 주민들과 그리고 지역 관광객들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영상들을 제작해서 지금까지 4회 동안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을 기다리시는 분들의 문의가 있는 걸 보면 반쯤은 이제 성공했다라고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지역 어르신 한 분께서 그런 말 하셨어요. 코로나야 네가 아무리 무서워봐라. 내가 멈추냐? 우리 동네 내가 멋지게 만들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교육을 받는 중에 코로나 이슈가 터지는 바람에 중간에 이제 줌 교육을 따로 받고 이제 주민들이 줌을 이용한 교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덕분에 이제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에서 좀 벗어나서 좀 마음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줌 교육을 맨 첫 시간에 이제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 중교육이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주시 황호동 주민인데요. 여기 현장지원센터에서 지원하시는 교육사업에 참여했었던 주민입니다. 근데 뭐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경주도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 갑자기 많이 나올 때도 있었고 적게 나올 때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생각보다 교육사업 진행도 잘 준비해 주셨고 진행도 잘 됐었고 교육을 하기 전에 뭐 전체 소독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방역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교육 참여하시는 분들도 사실 약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 안전하게 교육을 다 마칠 수 있었고요. 생각보다 이 코로나 환경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희는 뭐 경쟁률이 뭐 너무 높아서 뭐 다 참여를 하고 싶어도 다 못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한 과정이 끝나고 나서 다음 과정, 후속 과정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민들 성원도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가 끝나면 내년쯤 되면 더 좋겠지만 더 많은 참여로 도시재생 지원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순천시 저전동 마을활동가 오영래입니다. 네, 선물처럼 찾아온 뉴딜 사업이 모든 주민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게 우선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받을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덜 되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물을 받기 위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이것은 현장 지원센터의 역량이 얼만큼 높았는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 거기에 따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상승과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뉴딜 사업이 완성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부산시 수영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위원장 전미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에 그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은 그 언택트 시대이고 그리고 이런 그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 없는 시대에 그 우리 수영구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도도 수영이라는 잡지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1년에 4번의 잡지를 개간지로 만들고 있는데요.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그 모여서 잡지 편집진이 되어서 만들고 그 잡지 속에 우리 주민들이 했었던 모든 활동들, 유동인구 조사라든가 해설사 수업을 한 거라든가 혹은 또 주민대학 등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모두 담아서 우리 주민협의체 분들이 만날 수가 없고 또 다른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각 가정마다 또 센터마다 저희들이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분들이 요즘에 계속 화면으로만 보는데 이렇게 책자로 된 걸 인쇄로 된 걸 이렇게 물리적인 형태를 보니까 더 좋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잡지를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우리의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모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사실은 만나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체험 활동이라든가 혹은 또 우리 주민 도시 재생의 수용구 도시 재생을 어떻게 알릴까 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을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혹은 또 각자가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키트 형태로 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실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모해 주셔서 앞으로 이렇게도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진행을 계속하면서 우리 수용구 도시재생 협의체 도시재생 사업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보내는 그 소식을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수영구 도도 수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정녀라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휴대폰도 제대로 못 만졌는데 도도 수영의 활동을 하면서 우리 마을을 알기 위해서 해설사 공부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이렇게 코로나가 왔었어요. 코로나 때문에고요. 코로나 덕분에 저희는 줌을 제가 가까이 하게 됐어요. 하면서 처음에는 줌을 할 줄 몰라 막 현장 지원센터로 막 달려갔습니다. 휴대폰을 끄지도 않고 켜고 집에서 막 달려가서 국장님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은 잘합니다. 잘하고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도도수영 해설사 공부를 하면서도 저희들끼리 또 줌을 만들어서 시간 나는 대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는데 봉사단체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제가 줌으로 해야 되니까 그 교수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위원장님이 가톨릭대 교수님인데 위원님 줌 교육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엊그제도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다시 서울로 마이크를 옮겨 보겠습니다. 서울 관악구 은천도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은천동 희망마을 주민협의체 총무 박선희입니다. 저희는 사업지역의 이름을 딴 은천동 634번지에 인천대천 634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코로나 시기에 지친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막 이제 시작한 은천동 도시재생센터에 홍보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32회를 진행을 하였고 저는 새 아이들과 함께 비누 만들기 수업을 참여했었습니다. 아이들과 직접 해보니 지친 코로나 상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고 환경과 도시 환경이 나빠지는 이 상황에서 비누라는 것을 직접 만들어 보고 사용하면서 환경을 다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후에는 제가 뜨개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주민으로서 참여도 했지만 마을 활동가 강사로 활동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이후에는 앞으로 이번 내선 수업을 통해서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내선 수업에 참여도 하고 활동가로도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천동 희망마을 주민 국수입니다. 제가 주민 공모 사업에 참여했던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캘리사이 옆집 사이라는 제목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캘리그라피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번거로웠지만 점점 완성되어져가는 재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도시재생센터에 모여서 배우기도 하고 비대면으로 실시간 영상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을 다 마친 후 환경 개선 캠페인에 참여했는데요. 쓰레기 무단 투기 지역이나 원룸 등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안 되는 곳에 캘리그라피 글씨로 아름다운 글과 표 문구를 써서 붙이기도 했습니다. 취미로 배워서 쓴 내 글씨가 마을 곳곳에 붙어 있으니 마을이 깨끗해지기 보람도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소박한 풍경, 일명 소풍팀에서 전문 사진 작가님을 모시고 사진 촬영하는 법을 배우는 사업이었습니다.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 실시하고 현장에서 실습해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내가 사는 은천동 희망마을이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주시 호구동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주민 이영아입니다. 저희 때는 저는 주민 영양 강화 사업으로 제가 한 3가지 정도 신청했는데 다 떨어지고 2가지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1인 크리에이티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크리에이티 교육 받고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생각했더니 웹포스트 제작을 하거나 포스터 제작할 때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1인 유튜버 그거 교육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실생활을 하면서 주민들 간에 화합을 하거나 주민들 간에 활동을 할 때 그걸 유튜브로 찍어서 방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배웠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비대면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웹 크리에이터 교육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우리는 이 교육이 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 교육 받으실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재신청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일도 많겠지만은 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에너지 주민 학교라든가 원예 체험 활동이라든가 정원사 우리 교육을 하면서 너무 뿌듯했고 우리가 여태까지 너무 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 이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진짜 노력해야 되고 진짜 앞으로는 더 아끼고 살았지만 더 아끼고 전략하고 그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부산시 수영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이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영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주민 김수광입니다. 저는 지역 주민으로서 도도 수영 해설사 과정에 양성하는 교육 과정에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과정, 기초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 그 다음에 실습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지금도 아직 공식적으로 정식 도도 수영 해설사는 아니고 인턴 과정을 아주 밟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초, 심화, 전문과정을 하면서 줌이라 하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던 그런 상황에서 줌을 접하게 돼서 그래도 지금은 줌을 오히려 제가 그때 배워서 지금은 또 다른 사람에게 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또 있고 그 다음 또 저희들 또 5월 달에는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결을 해서 한 달간 우리 도도 수영 해설사 예비 해설사들이 직접 부산시내 시민들을 사전 예약을 받아가 직접 해설한 적이 있는데 예상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셨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7월 15일에는 광주시 월곡 이동에서도 저희들에게 의뢰가 와서 해설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지금 잠정적으로 연기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도도 수영 해설사 정식 해설사 되면은 우리 함께 해주시는 전국의 모든 분들을 혹시 부산에 오시가 연락을 주시면은 정성을 다해서 해설해 드릴 수 있도록
멋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과 같이 최대한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사무국장 김연희라고 합니다. 도도 수영 해설사 교육 과정 중간에 갑자기 그 코로나 단계가 심해지면서 줌으로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센터에 계신 국장님이 저한테 의논을 해와서 어떻게 할까요 하길래 그냥 해봅시다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저도 사실은 굉장히 처음 하는 일이라 두려움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문자를 보내고 하는데 저희 주민들이 폰을 들고 중간에 막 센터로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센터에서 우리 국장님이 이제 하는 방법, 비디오 켜는 법 이렇게 그다음에 음소거 하는 법까지 다 알려드리고 해서 교육을 하고 실제로 첫 교육하는 날에는 이제 교육을 하다가 아까 우리 그 안정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 받다가 막 들고 막 센터로 오시기까지도 하고 이래서 그런 추억이 아직도 가물가물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그 각 교육 과정마다 줌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도시재생 그 대학을 과정을 마쳤기도 했지만 그때는 거의 뭐 50명에 가까운 수강생들이 화면을 꽉 채울 정도로 지금은 저희 이제 도도 수영에는 줌이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배운 실력 가지고 올 11월 달에는 동창회를 줌으로 열어볼까 합니다.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그렇게 지금 계획 중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시재생을 하면서 저는 많이 배워가고 여러분들한테도 많이 홍보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지금 언택트로 참여해 주시고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사실 이 자리를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주민분들은 그만큼 도시재생에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만났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저희가 줌으로 다 함께는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 유튜브로 많이들 지금 시청해주고 계시고 의견을 남겨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을 저희가 어떤 내용이 좀 올라왔는지 함께 지금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5곳의 센터 중에서 카카오 라이브를 활용하신 데가 있으시다면 줌과 비교해서 실용성이나 편의성이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주민의 참여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라고 하셨고요. 이거 관련해서 순천시가 좀 유사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에 계신 장성혜 사무국장님. 네네. 아이고, 지금 사무국장님이 네. 다른 일정 때문에 잠깐 자리 비우셨고요. 보통 라이브로 한 게 더 좋았죠. 좋았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접속이 돼서 더 네, 바로 편하셨어요. 접속이 되고 바로 질문도 되고 그러니까요. 질문을 실시간으로 예. 단톡하듯이 하면 되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사실 편차들도 있고 지역성도 있고 특징들도 다 다르고 그래서 순천 경우에는 카카오 라이브톡이 조금 더 편하셨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서울 은천동은 좀 어떠실까요? 의견들이? 저희는 카카오 라이브는 사용하지 않았고 밴드 라이브하고 줌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라이브와의 차이는 모르겠으나 밴드 라이브 같은 경우는 밴드 자체에서 좀 버퍼링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방송 송출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잘못인 줄 알았는데 밴드 쪽에서 이제 사용량이 증가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주민분들께서 목소리가 끊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다음부터는 버퍼링 작업들이 좀 없었었고요. 또 하나 저희가 하나 잡아낸 것은 컴퓨터 용량입니다. 방송을 실시간으로 할 때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방송 송출에 영향이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구청이랑 얘기를 해서 저희가
노트북을 좀 사양이 좋은 곳으로 교체를 한 다음에 방송의 버퍼링이나 끊김 등이 좀 사라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정성군의 김승우 팀장님도 굉장히 여기 베테랑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희 온라인에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찾아보게 되면 구글의 듀오라든가 50명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영상물을 교육 자료로 제공을 한다면은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숙달 교육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쌍방으로 소통하면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어떤 관심 있는 과목에 대한 반복 숙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이라든가 상호 소통 여러 가지 방법을 같이 어떤 방법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용해보는 것들이 아마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수영구에 전미경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 좀 공유한다고 하십니다. 네. 줌이 지금 유료화가 곧 될 것 같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저도 채널을 찾아봤는데 지금 네이버는 다들 하시지 않습니까? 네이버에 보면 네이버를 원래 첫 화면에서 홈에서 이렇게 웨일온이라고 있어요. 위에 올라가시면 그죠? 네이버 웨일온. 그걸 들어가면 지금은 무료이고요. 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월 사용료나 연 사용료 지급하지 않으면 그 대상이 2명 이상일 때 40분이 끊김이 있는데 웨일온은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네이버 기반이기 때문에 뭐 따로 깐다든가 그럴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지.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그걸 사용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있는데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무료일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계시는 많은 주민들과 현장지원센터 또 행정과 함께 저희가 도시재생 현장의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지금 많이들 애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어떤 분야보다도 도시재생이 좀 빠르게 회복을 가지는 것 같고요. 그 어떤 분야보다 아마 나중에는 가장 좋은 탄력성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육 분야보다는 조금 늦긴 했습니다. 저희가. 그렇지만 이것들이 지금 전국의 많은 것들을 사례를 공유하고 정성군에 계시는 김성우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프로그램별로 분명히 적당한 것이 더 적합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각 센터에서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좋았는지 유형별로 분류를 좀 해내고 그것들을 전국에 있는 현장지원센터와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기회로 저희가 시작으로 전국이 함께하면서 많은 사례들을 나누고 도시재생이 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